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방송 언론사에서 한 30년 이상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 작가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네. 워킹맘으로 살고 있는 유정임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우리가 친구 사이나 가까운 사이에 하면 안 좋은 말, 네.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 그런 어떤 게 있을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상대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럴 때 있어요. 네가? 라고 눈꼬리를 올리면 네. 굉장히 너란 사람을 부정하는 거예요. 뭔가 잘했다고 막 자랑했을 때도 네가? 라고 올리면 존재를 부정당했을 때처럼 정말 슬플 때가 없거든요. 그 말이 해서는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말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자 이건 굉장히 믿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정말? 이러면요. 맥 빠져서 그 다음 얘기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존재를 부정하고 그 사람이 말한 믿음을 전혀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단어. 이 두 단어는 정말 써서 안 돼야 하는데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또 하나 생각했던 건 상대가 말을 했을 때 그러든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관심한 반응이요. 기껏 말한 사람을 힘 빠지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는 좀 마음에 두고 있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언가 열심히 하고 내가 진짜 무언가 상대방에게 선의를 표현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믿지 못하고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 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상처가 되고 나를 믿지 못하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떠나게 되거든요. 정말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말하지 않아도 눈치껏 알아채 주는 사람이 가장 좋죠.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정말 설레이는 그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굳이 내가 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라고 말하기 전에 덥지? 아이스크림 먹을래? 자, 이렇게 말해주면 내가 정말 초코를 좋아해도 땅이 먹고 싶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걸 이해해주지 못할 때는 말하는 의미가 진짜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곁에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은 소통하고 말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니까요. 그런 신뢰나 믿음이 없다라면 그 관계는 깨지고 말겠죠. 결국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그 기저에는 믿음과 신뢰라는 어떤 키워드가 또 있는 거네요. 네, 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고, 얼마나 많은 말이 있습니까? 네, 믿음이 없는 사이에서 말을 하고 온 날은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사람 간에 신뢰가 있다면 그렇게 머리 굴리면서 말하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말을 했을 때 정말 가려운 것을 상대가 읽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돼야 비즈니스조차도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도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런 말들이 통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믿음이 있어야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잘 알아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믿음이 있어야 나도 상대방에게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원하는 부분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었어요.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 만남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예전에 원고를 제가 쓸 때 원고를 써서 이렇게 주면 DJ가 원고를 딱 보고 기뻐하면서 방송에 딱 들어가야지 어느 날 이렇게 미심쩍은 표정을 하면 그때부터 제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음성으로만 말하지 않잖아요. 표정과 그 느낌으로 제일 먼저 오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말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표정 없이 말할 때 있죠. 사람에게 그냥 어머 오늘 잘 어울리시네요. 이러면 우리는 딱 알거든요.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은 소리로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의 느낌으로 먼저 오고 그리고 그것이 음성으로 나와서 말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 굉장히 신뢰나 표정도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표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 조금 별로야 라고 생각이 들 때는 표정도 당연히 어두워질 것 같은데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어두워지겠죠. 그걸 어떻게 숨기겠어요. 근데 이제 그 무례하지 않으려고 예의를 다하는 거죠. 가급적 그 상황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표정을 숨긴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공감의 리액션은 아니겠죠. 근데 가끔은 그렇게 공감하지 않으면서도 참고 리액션을 보여야 하는 관계도 있어요. 굉장히 낯선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회 속인데 내 감정대로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걸 예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이 사실은 조금 힘들 거예요. 뭐 다 같이 모여서 뭐 오늘 과장님 뭐 양복이 너무 멋있어요 하는데 굳이 내가 그게 마음이 안 간다고 저는 아닌데요. 이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부까지는 안 해도 가만히만 있어도
있어도 절반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숨기고 연기 아닌 연기를 좀 할 수 있는 것도 사회생활이고 훈련으로 될 수 있다. 우린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술은 다 타고나요. 말을 잘하느냐, 말을 잘 못하느냐의 차이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잘한다는 건 말의 양이 많거나 문장이 쉬지 않고 10분 동안 나오거나 그런 말을 놓고 말을 잘한다고 안 해요. 나는 아니지만 공감해야 될 때를 알고 상대가 무안하지 않게 눈높이 맞춰서 배려해 줄 수 있는 말. 그게 정말 격에 맞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간단한 걸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눈치 없고 무례한 사람들 중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눈치 없는 사람들은 참 행복할 거예요. 자기들은 눈치가 없어서 안 힘들어요. 그런데 또 주변 사람들은 눈치가 있으니까 눈치 없는 사람을 뭐라고도 못해요.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있을 때 저는 굳이 그걸 밝히고 캐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흔히 우리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한 20년 동안 스스로를 키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말 한마디로 고치거나 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대신 오히려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너는 눈치 없었지만 난 항상 눈치 있게 행동해 볼게. 그래서 네가 이걸 보고 느꼈으면 좋겠어. 그래서 눈치 없어서 너무 솔직하게 저한테 말을 하면 더 예의 바르게 해요. 깨우쳐 주길 바라는 거죠. 왕 눈치 없는 사람도 그 세월이 중첩이 되면 대개는 깨우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다행히 더 흘려서 돌려서 시간을 갖고 인내하거나 더 흘려서 돌려서 가끔 안 아프게 찌르기. 그럼 만약 직격탄을 날리면 어떻게 되나요? 직격탄을 날리면 엄청 상처를 입고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눈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생 가능성이 적어지죠. 합해지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눈치가 없는 거거든요. 눈치가 있으면 남한테 맞추죠. 자기 세계에 빠져 있을 리가 없거든요. 되게 내가 자신 있어서 눈치 없어 하는 건 나쁜 사람이고요. 눈치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눈치가 없진 않으시죠? 저는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심리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끝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혼자가 되죠. 그런데 그렇죠. 혼자가 네. 되지만 그 원인을 모르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안타깝네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말들을 좀 잘 구분하기 위해서의 나의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안 하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내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해주는 말일 건데 남이 실수했을 때 그 말이 안 나가요. 왜냐면 엄격해지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실수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말이 나오려는 찰나 내가 저 상황에 저 말을 듣고 싶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한 템포 쉬어가겠죠. 그러면 조금 그 말이 순화가 돼요. 희한하게 말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거하고 잠시 쉬어서 시간을 갖는 건 밥이 뜸들여지는 것처럼요. 말의 맛이 달라져요.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렇게 보면 저는 큰 실수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애매한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뱉는 것보다 잠깐 텀을 두기. 그렇죠. 그렇게 못해서 제가 엄청나게 그 후회하는 순간이 있어요. 저희 회사의 그 부장이 아주 기본적으로 섬세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1년을 공을 들인 일을 이 친구가 실수를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지금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될 말을 정말 많은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제가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친구의 얼굴이 빨개졌는데 제가 두고두고 그걸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 입장이면 어땠을까? 참 잘못했던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노가 차오를 때 말을 바로 내뱉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든 실수 안 하려면 잠깐만 의리되는 기분을 좀 느끼면 그러면 실수 덜 하게 될 것 같아요. 권력은 진짜 가지고 있는 지위에 따른 힘이에요. 권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존경하거나. 말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는 방식, 네. 품위 있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말과 낮추는 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끔 남자분들은 그 얘기하죠. 예비군 훈련 가서 예비군복을 입으면 내가 달라져. 그런 얘기 하시죠. 갑자기 나타내지고. 나태해지고 막 이래도 될 것 같고. 저는 이 옷이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태도를 입은 말이 굉장히 품위 있는 말이다. 그러면 그 태도는 뭐냐? 상대에 대한 눈높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말씀하실 때 정말요? 라고 눈을 맞추거나 가까이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일 때
아까 말한 신뢰나 믿음이 생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품위 있는 말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 언론사 생활을 시작할 때 20대에 어디 취재를 갔는데 그 어떤 할머니께서 제가 취재를 마치고 나올 때 제 손을 잡고 그 5,000원짜리 현금을 이렇게 그걸 제 손에 이렇게 딱 줘주셨어요. 제가 20대에 펄쩍 뛰었죠. 할머니 이런 거 못 받습니다. 이런 촌지 안 됩니다 하니까 할미가 주는 건 괜찮아 라고 이렇게 주시면서 주전부리하지 말고 꼭 밥 사 먹고 배 든든히 불려서 옳은 말만 해라. 그 얘기를 하신 게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지표가 되면서 걸림돌이 되기도 했어요. 그때 그 할머니의 5,000원이 늘 보이는 거예요. 옳은 말만 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 손에 돈을 쥐어주신 할머니의 태도는 500만 원이라서 그냥 춘지 받아라가 아니었잖아요. 할머니의 진심이었던 거죠. 상대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말은 다 품위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좀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품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을 이해했을 때 품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없을 때 우리는 뭔가로 사람을 사려고 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아. 그럼 내가 돈이 정말 많아. 그럼 막 돈 들고 나서 막 뿌리잖아요. 야, 밥 살게, 술 살게. 근데 사람들이 밥과 술만 얻어먹고 또 이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 일단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겠다고 하는 것 자세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거겠죠. 아주 오만한 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오래 다녔던 그 헤어샵이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그 헤어샵이 할머니들이 정말 많이 오는 곳이었거든요. 갈 곳이 없어서 저도 기웃기웃하다 옆 헤어샵을 갔는데 예약제인 거예요. 머리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몇 분의 할머니들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셔서 머리 되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 예약제라서 그랬더니 할머니들 두세 분이 우리 괜찮다. 시간 많다. 3시간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단호하게 할머니 안 됩니다.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할머니들은 머리를 하러 오시는 걸까? 얘기를 하러 오시는 걸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말도 받아줄 수 있는 그 미용실의 그 원장님 정말 품이 있었던 분이에요. 모든 대화를 다 소화해줬던 분이거든요. 그 대상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말할 공간들을 잃기 시작한 분위기의 사회가 지금의 우리 사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 너무너무 말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자극적인 말을 막 하게 된 거죠. 누군가 그래야 귀를 기울이니까. 사실은 눈높이를 헤아리는 말은 공이 좀 필요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소리 들릴 때 고개를 돌아보세요. 욕을 들을 때 고개를 돌리세요. 욕소리. 그렇죠. 우리의 반응은 바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극에 충동에 그런 천박한 말로도 사람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말이 강해지고 그것이 목적을 담고 날선 비수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를 좀 아프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천박한 말도 저는 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남의 입장 고려하지 않고 내 목적만을 내세운 말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회의 그 이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품위의 반대의 언어를 듣고 나면 참 슬프죠. 참 안 사라지거든요. 욕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아, 진짜 아프지 않으시던가요? 아프죠. 너무 네. 오래 가죠. 이거 진짜 오래 가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서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실제로 나의 품위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나이쯤 돼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랫동안 못 본 선배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얼굴은 또렷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아련히 남는 건 그 사람하고 나눴던 대화들이에요. 특히나 그 말 중에도 악담이 아니라 덕담을 해줬던 말들은 계속 기억에 남아요. 잘 될 거야. 너는 그걸 정말 열심히 했잖니? 할 수 있어. 그랬던 말들이 굉장히 오래 남아요. 품위 있는 말로 기억되는 건 누군가를 존중하는 지지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구호산절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정말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안 써본 단어가 무궁무진합니다. 그것이 덕담이고 지지의 말이고 응원의 말이라면 정말 좋은 말로서 기억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힘나게 해준 말이라면 엄청난 품위를 갖게 되는 말이다. 제가 책 서문에 어느 그 공장에서 만났던 청년의 얘기를 썼어요. 제가 이제 그새 그 부사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내려서 입구를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저기 이렇게 노란 지게차를 쭉 지나가다 갑자기 탁 쓰더니 내려서 막 저 앞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이제 한 20살이나 됐어요. 굉장히 어린 청년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누구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남의 일에 관심이 없을 줄 알았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굳이 내려서 가던 사람이 뛰어와 저에게 반절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 청년이 참 이 회사의 품격이었다라고 글을 썼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이 책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찾아서 모범상을 주시고 예. 포상금까지 내리셨대요. 엄청 뿌듯했어요.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낯선 누군가는 나에게 칭찬을 주었고 내가 오늘 상도 받고 난 앞으로 더 모범적으로 좋은 태도를 살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응원이고 지지였을 거예요. 사람의 미래도 바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전에 남아있는 좋은 말 중에 우리가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응원의 말, 지지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품위 있는 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칭찬하시고 많이 응원하고 지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품위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고 누군가의 미래도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좀 버려야 될 습관이 하나 있어요. 저도 되게 노력하는데 제 말이 맞다라는 확신에서 누군가가 제 말을 설득당하기를 바라는 묘한 습관이 있어요. 아마 말을 하는 사람은 다 그럴 겁니다. 왜냐면 말을 딱 내뱉는 순간 내 말에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내 말에 다 열광하듯 맞아를 외쳐주길 바라거든요. 근데 내 말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에게서 오는 거절, 거부, 부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가 좀 더 성숙해지겠다. 그게 또 내 말의 품위를 높이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꼭 설득하려고 하는 말의 습관을 버려야지. 자연스럽게 진심을 담으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설득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되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저만 연습하겠습니다. 네. 저도 연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유정임 작가님을 모시고 나의 품격을 높이는 말과 나의 품격을 낮추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